무려 10분간의 기립박수, 2021 칸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국내 최초 항공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비상선언. 한재림 감독님이 그 수년간 공들인 이렇게 노력이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보는 감독 한재림과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가 세 번째 연을 맺었으니 그 만남의 시초는 무려 14년 전 생활 느와르로 시작된 바. 아름답다, 아름다워. 더 우아해지고 싶은 문화 시민을 위하여 영화 우아한 세계. 공식적으로는 청과물 도매상, 사실은 조직폭력배 들깨파의 중간 보스인 인구는 오셨어요?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뭔데 때렸어요, 가 요즘 그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낼 큰 건수를 맡아 처리 중이었는데요. 계약서 줘봐. 저 아직 하루 종일 뭐해? 제 앞에 이름 있잖아, 임마. 이름. 야, 임마. 바로 서 반으로. 너 임마 이거 안 해봤어? 뒤에 또. 사실 인구는 집에선 그저 평범하고 무력한 가장일 뿐입니다. 여보, 일어나. 일어나. 수시로 단수가 되는 방 2칸짜리 아파트. 저기 양동이에 물 받아놓은 것 좀 갖다 줄래? 그거 아직 안 고친 거야? 이번 건수만 잘 마무리되면 가족과 함께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리라. 인구의 목표는 오직 그것뿐인데요. 아이 이번에 진짜야. 뭐 저 강남으로든 하지만 늘 마음과 다른 현실. 일을 만들어. 그래,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싶어서 행동으로 향한 날.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살고 있는데? 네. 또 왜? 아니 뭐 몇 강남이지 뭐. 평 정도에 사세요? 한 뭐 50평대 정도 뭐. 다가올 미래를 꿈꾸면서 잠시나마 행복에 젖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마누라랑 애들 보여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자제분이랑 사모님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으며 돌아온 현실에서 야 인구야. 어이구 노상무님. 이야 오래간만이다. 그러게. 웬일인지 들깨파의 실세 노상무가 갑자기 친근한 척을 하면서 다가오는데요. 그 자주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껏 보스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인구의 몫을 가로채던 노상무에게 대장 그거 나한테 뭐 떡고물 좀 안 떨어지냐? 야 노상무 어떻게 따낸 성과인데 이게 한두 번이야? 네가 뭔데 달라 말아야. 그만하자. 응? 그만해. 이게 진짜.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 다짐한 인구였었죠. 하지만 그는 위협하는 깡패들아. 오셨어요? 쟤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공치 바뀌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올스톱 된 거야 지금? 재개발 아파트 작업이 진척 없이 멈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온다고 그랬잖아. 야 소장 어디 있어? 네, 옥상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몇 층이라고? 25층이요. 뭐? 25층? 25층이요. 몇 층이야? 아. 이 사단을 만든 현장 소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왜 저쪽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올라가 있지 왜?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 어?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쩌자고. 시행은 당신이 하고 일은 우리 쪽에서 하고. 너 여기서 죽고 싶어? 어? 떨어뜨리세요.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테니. 소시적 잘 쓰던 기술로 위협해보지만 꿈쩍도 않을 태세. 결국 애들 불러. 쪽수를 더해 다시금 무력을 써보는데 어찌된 일일까 전세가 역전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인구가 호기롭게 뛰어들었으나 되려 사고를 당하고 돌아온 집에서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여기 다들 안 와. 홀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밤. 행복했던 지난 추억을 꺼내보는데 이때가 제일 이뻤는데. 아, 이쁘다. 이렇게 작던 딸이 요즘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미안한 밤, 궁금한 반에 둘러보던 차. 우연히 일기장을 보게 되죠. 그의 존재 자체를 버거워하는 딸의 마음을 접하자 인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영화는 송강호 씨에게 네. 정말 딱 맞춤옷이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버지의 역할을 송강호 씨 아니면 누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나무주연상까지 이관왕을 받은 영화라고. 한재림 감독이 이 영화 이전에 연애의 목적으로 당시에 또 굉장히 인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한재림 감독하고 또 이제 당시에 최고의 스타였었고 최고의 연기자였던 송강호 씨가 만나서 큰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이때 이후로 벌써 지금 비상선언까지 3번째 영화로 두 사람이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둔 영화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의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이 전과 3범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그치면서 얘기할 때 옆에 자기 딸이 있거든요. 직장은 어디야? 그런 거 왜 물어보는데? 묻는 말에는 대답해요. 왜 물어보는지 몰라요? 상대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진짜 째려보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면의 송강호 씨 얼굴은 진짜 무서워요. 에이 그만하자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왔어? 저는 이 영화가 조폭 영화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보고 나면 네. 그냥 우리네 아버지의 인생을 담은 영화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하고 잠시 여기 얘기 좀. 어디 가게? 내가 뭐 약속한 거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고맙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동생 같으니까 이게. 언제 시간 내서 술 한잔 하자고. 당신 희순이 담임한테 뭐 줬어? 이건 뭐야? 어? 황실름 사롱 200만 원.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이런 건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 장르라고 하는데 잡종 장르. 원래는 조폭 영화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다 가족 영화를 붙인 거예요. 그쵸. 네, 그 조폭과 가족이 붙으니까 이 사이에서 너무 이상한 어긋남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좀 웃기기도 하고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굉장히 좀 차연한 네. 느낌도 있고 생기게 되죠. 야야야, 저 맞지? 응? 맞아. 칼 줘봐. 여기 칼 같은 거 없냐, 칼? 칼 저쪽이요. 아이스크림이 이게 아저씨, 계산부터 하고 뜯어. 영화의 큰 두 축이 있다면 인구 가정의 세계, 또 인구 직업의 세계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둘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는 인구의 모습 참 서글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이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끔찍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난 담배 사러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최근 이번 사건을 재건축 엄마! 공사 수주를 놓고 벌인 조직 엄마! 폭력배들 간의 세력 단절지경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아직 사건의 전모를 깡패짓을 그만두든지 나랑 헤어지든지 네가 알아서 해. 우아하게 살기 위하여 새 집으로 이사 가기까지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정말. 영화에서 사실은 원래 살던 집이 낡고 오래되고 물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사람 삶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네. 실제로 영화 라인을 보면 조폭 생활을 그만두려고 그래요. 네. 나 일 그만두려고 그 청가물
내가 쭉 했던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 대신 내가 이쪽 일은 절대 관여 안 할게. 이 나이에 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맙다. 인구야. 아직도 내가 절로 보이냐? 사람 이름도 인구잖아요. 사람 입이란 뜻이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농담삼아 먹고 사니즘이란 말을 얘기하게 되는데 먹고 사니즘의 어떤 처연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영화에서. 빨리 문 열어. 빨리. 어? 야야야 응급 환자 빨리 문 열어. 자자. 빨리. 3,000원이요. 10,000원 주니까 또 거슬러 주잖아요. 7,000원이요. 7,000원이요. 아 미치겠다. 아니 조폭들도 너무 예의 발라요. 저 정도쯤 되면 부수고 나갈 것 같은데 또 다 일이 서줘요. 왜냐면 저걸 부수면 네. 일이 골치 아파져. 아 그렇군요. 경찰이 또 따라붙어.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네. 저 사실 이 영화 보고 이제 어떤 구절을 떠올렸는데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네. 폴 브루제라는 이제 프랑스 작가가 한 말인데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말 자체를.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우한색이 가고 싶어하고 새로 집도 구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똑같은 삶을 끝까지 가서 반복적으로 살까라는 건데 네. 좀 약간 좀 과하게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견딜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은 사실은 영화의 첫 장면하고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역시 강제로 이제 지장을 찍게 만드는 세월이 흘렀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은 습관을 깨고 사는 데서 깨어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후반부 갈수록 인구에게 연민이 느껴집니다. 아빠가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빠도 건강해. 그래, 들어가. 안녕하세요. 강인구 씨죠? 이 캐나다에서 온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쪽에 사인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치울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치워야죠. 아, 이 영화 진짜. 와. 저게 누가 있으면 사실 이게 슬프기도 하고 참담하니까 그런 기분의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혼자니까 이게 또 치워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조폭 영화라고 만약에 이런 장르를 얘기한다면 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라면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걸레질하다가 걸레 집어던지면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영화는 사실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화인 거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조폭들끼리의 싸움이나 이런 것도 멋진 액션 없고 다 개싸움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영화의 어떤 사실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더욱 우아해진 문화시민. 네, 진한 케미는 계속됩니다.